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내일 매우 중요한 12월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매파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매파적인 수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서느냐, 아니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에서 그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FOMC는 올해 진행했던 전체 FOMC 중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도로 따지면은 최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FOMC 리뷰 영상은 따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FOMC가 매파적일 것이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테이퍼링 가이드는 업데이트 될 거예요. 일단 테이퍼링 발표 당시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냥 좋게만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2주 전에 드디어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다. 이런 시그널이 포착돼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최근 2주 사이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CPI 발표. 생산자 CPI와 소비자 CPI가 모두 발표되는데 지금 이런 그림이 결국 나왔어요. 일단 기존에는 그래도 피크는 지나지 않았겠느냐, 인플레이션 수치가. 그래서 조금 둔화되기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피크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표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 2주간 또 컨센서스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기존에 분명히 테이퍼링은 매달 국채랑 MBS 통합해서 150억 달러치만큼씩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달 300억 달러치만큼 자산 매입 축소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원래 저는 뭐 자산 매입 속도가 조금 더 앞당겨져서 그래도 한 5월 달에는 끝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이게 2주 전 제가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2주 전에.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다.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보고 있었던 뷰였는데 2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빠르면 3월 달에도 테이퍼링이 완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4월 달에는 테이퍼링이 완료될 것 같다. 지금 상황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테이퍼링 속도를 2배 앞당기는 거, 2배. 속도를 2배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된 테이퍼링 가이드가 분명히 이번 FOMC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도표가 발표됐던 건 9월 FOMC였습니다. 이때랑 좀 많은 차이가 나오겠죠, 이번 FOMC에서. 특히 2023년까지의 금리 인상 횟수에 있어서 좀 많은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점도표에서는 일단 2022년에는 1회 인상, 1회 인상, 그리고 2023년에 3회 인상, 그래서 통합해서 금리가 1%에 도달할 것 같다. 라는 게 9월 FOMC 점도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일단 시장 상황에서는 2022년에 많으면 3회, 이건 제가 이따가 연방기금리 선물시장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2023년에도 3회, 그래서 총 6회, 그러니까 4회에서 6회, 2회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분기별로 1회씩 올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점도표가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점도표에서 시장이 생각하는 수준의 매파적인 관점 또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라는 관점 이런 것들을 아마 점도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준은 결과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벼랑 끝에 몰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연준에서는 가지고 있는 수단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1대 캡이나 YCC도 안 돼요. 그러면 남은 수단이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했는데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
진행 중에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국 금리 인상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을 빨리 끝내면 돼요. 그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뒤로 후퇴할 거고, 그리고 아마 그런 확정적인 내용들이 12월 FOMC 성명서에 분명히 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실패한 정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테이퍼링 가이드가 업데이트 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점도표에서 연준이 과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뭐 기사가 나왔는데 잘하면 첫 번째 금리 인상은 5월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월가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22년에 3회, 2023년에 3회, 총 6회 올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시장이랑 같이 연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이런 매파적인 12월 FOMC가 될 거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되어 있어요.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다 선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일단 예상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치면은 더 이상 빠지진 않겠죠.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거고, 근데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충격적으로 매파적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폭락을 부를 만한 그런 성격의 하락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충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이 연준의 이런 금리 관련해서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을 연준에서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FOMC에서 굉장히 매파적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파월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약간 좀 수습할 수 있는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날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파월 푸시죠. 그게.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내일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가 리뷰 영상도 따로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는 요거를 보면 되잖아요.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인데, 일단 12월 FOMC 내년이죠. 내년 12월 FOMC까지 과연 금리가 어느 수준에 머물 것인가. 지금 시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는 0.75에서 1% 이 수준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2022년에 재수 없으면 4회까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최소 3회. 최소입니다, 최소. 최소 3회 인상할 것 같다라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중이 이 구간이 약 30%라고 해서 요 정도만 30%구나. 그게 아닙니다. 요거를 요렇게 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년 12월 달에 금리 타켓이 0.75에서 1% 이상 되는 퍼센트가 이만큼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거의 뭐 한 50%? 50% 정도 되죠. 이 비중 자체가. 그리고 이 밑으로 갈 가능성. 그 가능성은 여기에서 26%, 그리고 이거 두 개 하면 대충 14, 15%죠. 이거 50%도 안 돼요. 이거 50% 이상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매파적으로 보고 있는 수준 자체가 이 정도란 뜻입니다. 2022년 금리 인상 4회 정도까지도 보고 있다. 3회에서 4회 정도. 요 정도로 보고 있다, 시장은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언제가 될 거냐? 일단 지금 테이퍼링 가이드가 업데이트가 되면 아무리 늦어도 4월 달에는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 시기는 내년 5월이 되겠죠. 5월 FOMC 때. 그래서 5월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5월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2022년 5월 4일 이때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요거를 제외한 거니까 60%? 한 59% 정도 되겠네요. 절반이 넘죠. 과반수가 넘죠. 지금. 그래서 아주 빨리 진행하면 5월 달에 금리 인상, 첫 번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되면 6월 달에는 거의 기정사실화 80% 하겠구나. 라고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씩 볼게요. 그럼 7월 달에는 금리 타깃이 어디로 가느냐? 7월 달에는 이제 2회 금리 인상 가능성. 그게 지금 퍼센트로 보면은 이만큼이거든요. 여기서 35%, 뭐 한 14% 이렇게 보면은 이 구간만 대략적으로만 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50% 정도 되겠죠. 그리고 9월 달로 넘어가면 이 퍼센트 자체가 또 바뀌겠죠.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9월 달까지는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상은 5월에서 6월 달에 진행될 것이고 두 번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면 7월이지만 9월 달이 상당히 유력하겠구나. 두 번째 금리 인상. 이게 첫 번째 금리 인상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 금리 인상. 세 번째 금리 인상은 연속적으로 아마 하반기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입니다. 12월 달 걸로 가면은 아까 퍼센트로 봤을 때 최소 3회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1월에서 12월이 세 번째 금리 인상. 요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상으로는. 어쨌든 3회 금리 인상이죠. 시장이 보고 있는 거는. 4회 금리 인상까지는 퍼센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50%가 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지금 2022년 3회 금리 인상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점도표에서도 그걸 확인을 하게 되겠죠. 아마 점도표에서는 3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한 2회 금리 인상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점도표를 보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뭐 크게 무너질 일은 없겠죠.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기로는 2022년이 3회인데 점도표에서 2회로 나오게 되면 땡큐인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뭐 오미크론이니 뭐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정책입니다. 연준의 정책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이슈.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곁다리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냥 곁다리일 뿐이고 정말로 우리가 메인으로 가져가야 될 그 정부는 페드 정책과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FOMC까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2022년에는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좀 시나리오를 써서 시나리오별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뭐 A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B 시나리오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고 이런 이 2022년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가이드를 어느 정도 좀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내일 웬만하면 오전 중으로 12월 FOMC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